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회사는 실리콘트고요. 간단하게 이제 주가 차트 보면서 흐름 말씀드리면 이게 주가가 한번 확 급락했었어요. 급락하게 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리콘2가 요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이 이렇게 본격화되기 전이었고 미국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 미국 쪽이 조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쇼크가 나왔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항상 유통사가 시들리는 BM인데 뭐 브랜드사 이탈이라던가 뭐 그런 문제에다가 이제 실적도 안 좋게 나오니까 주가가 한번 쫙 내렸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이 그 미국을 넘어서서 제일 큰그 매출을 만들어내는 권역으로 일어났고요. 뭐 미국 같은 부분은 조금 예, 반등이 나왔고 그 이후로는 뭐 이제 보통 화장품 같은 경우에 상저하고 상고하자 상고하자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마침 또 비슷한 시기에 또 상반기에 쭉 랠리를 하다가 6월 달부터 해서는 좀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이 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두 가지 요인 보거든요. 이제 화장품 섹터 내에서 지금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상고하저의 영향이 계속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됐다고 생각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실제로 그 업황에도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하저의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코스닥 3천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부터 해서 그 이제 금융투자 쪽으로 해서 수급이 엄청 들어왔었고 뭐 같이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가가 뾰족하게 올랐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 같은 경우 살짝 조정받았다가 장대 음봉을 한번 맞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다이 글로벌이 한성 USA라는 이제 유통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주로 뭐 이제 타겟, 얼타, 월마트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 유통하는 회사고 한국에서도 VT라던가 아이패밀리 SC가 얼타에 입점돼 있는데 한성 USA 통해서 입점했습니다. 근데 구다이 글로벌이 한성 USA를 인수한다는 걸 보니까 실리콘투가 15%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왜냐하면 실리콘투의 제1거래처가 조선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유통망 내재화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사실 이걸 잘 이해해 보면 그렇게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일단 이미 이제 구다이 글로벌이 그 작년 8월에 이제 스킨천사의 모회사인 크레이버를 인수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마라는 유통사도 같이 딸려 들어왔는데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요 B2B 사업 쪽에서 당연히 실리콘투가 아무래도 좀 독보적으로 1위고요. 그나마 이제 경쟁처라고 할 만한 데가 예스아시아 홀딩스랑 우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스아시아도 사실상 B2C가 메인이긴 한데 뭐 그나마 B2B가 좀 있긴 하니까 그나마 이제 경쟁사라고 할 만한 게 우마랑 예스아시아 정도인데 그 한성 USA보다 당연히 더 업계 내에서 지배력은 더 강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요 우마 인수할 때는 또 시장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었거든요. 아마 몰랐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만약에 주가가 빠졌어야 됐다면 이때 이 8월 달부터 주가가 빠졌어야 됐고 그 이후에 뭐 실적도 빠그라졌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 그런 거죠. 예, 만약에 그 8월 달에 그다이 글로벌이 우마 인수하면서 유통망 내재화해야겠다 하면 실적이 3분기 실적부터 해서 이미 드러나야 되는 거죠. 4분기 프리뷰 리포트 보면 다 톤이 엄청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를 알면 사실 이렇게 막 완전히 대체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유가 한성 USA는 얼타나 타겟이나 코스트코 벤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업계 내에 큰 포지션을 가진 주요한 업체다 생각하는데 이제 뭐 매출액이 이제 천억 한 중반 정도 되는 작은 회사고요. 뭐 실리콘투는 이제 올해 기준에서는 매출액이 1조가 넘는 회사고 그리고 그 실리콘투 한성 USA는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미국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요. 법인도 한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요런 커다란 리테일 채널들 대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 매출 비중이 지금 한 20에서 25%밖에 안 돼요. 한성 USA랑 별로 겹쳐지지가 않고 그리고 그나마도 미국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의 대부분이 아이허브나 뭐 중소형 B2B 그리고 이제 그 마마파파샵이라고 불리는 뭐 그런 자그마한 그런 리테일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나 유통망이 안 겹쳐져요. 그러니까 한성 USA의 채널과, 그러니까 미국 쪽의, 그러니까 한성 USA의 고객사 채널과 실리콘투의 고객사 채널이 안 겹쳐져요. 그게 사실인 거고, 뭐, 실리콘투도 이제 뭐 내셔널 리테일러들이랑 거래 트고 확장하고 있긴 한데, 사실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너무 미미해서, 이렇게 막 주가가 뭐 단기간에 뭐 20% 이상 이렇게 조정받을 만한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성 USA 인수도 사실 이게 15% 폭락하기 전날 오후 4시까지, 오후 4시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NXT에서 매도하려면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다음 날 장 초반에 이제 프로그램 매물 쫙 나오면서 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요거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 이런 코멘트들을 다 하니까 막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매물을 엄청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유통사라는 BM 자체가 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센티가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펀더멘탈의 관점에서는 이게 뭐 매출이라던가 이익이라던가 영향을 거의 안 줍니다. 굉장히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예. 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실리콘드를 보자 하냐면, 실리콘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1분기, 2분기, 3분기 좋다가 4분기에 조금 쉬어가요. 왜냐하면 보통 브랜드사들 같은 경우에 4분기가 성수기인데, 3분기에 미리 이제 실리콘투 같은 업체들은 물건을 이제 미리 싹 매입하고 물건을 넘기는 거죠. 4분기 성수기 때 리테일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가, 화장품사 입장에서의 4분기가 실리콘투 입장에서는 3분기인 거고, 실제로 4분기는 살짝 쉬어가요. 지난 한 2, 3년 동안 계속 4분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대비도 QOQ로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하게 반복될 것 같고요. 대신에 좀 1분기 때,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때 QOQ로 크게 성장 나오면서 주가라던가 분위기를 항상 되돌렸어요. 항상 그러면서 상고하저 흐름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1분기 실발 전을 생각하면서 한 5월 정도, 5월 초 중순 정도 될 것 같은데 주식을 좀 모아 가보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지금 펀더멘탈적으로는 영향이 없더라도 센티는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실리콘투는 1분기 때 호실적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제 또 호실적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뭐 이런저런 유통사의 BM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별로 언급을 안 해요. 주가가 계속 오르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면. 그래서 숫자를 항상 증명해야 되는 BM이고 증명해온 회사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뭐 실리콘투 수료가 브랜드사 입장에서 너무 버거워서 이거를 막 내재하고 싶어서 막 브랜드사들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수수료율이 좀 높긴 합니다. 실리콘투가 업계 내에서. 그래도 이제 브랜드사 입장에서도 이게 B2B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마진 채널이거든요. 뭐 이쪽에는 뭐 판매 수수료나 광고 선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공급률 정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물건 넘기면 끝이거든요. 근데 화장품이라는 것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원가율이 굉장히 낮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도 그냥 보통 리테일 채널들에 파는 거에 비하면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고마진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사 입장에서도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채널을 내재화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메디큐브 같은 업체들도 보면 유럽 오프라인은 실리콘투랑 같이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얼타, 뭐 타겟, 월마트 이렇게 큰 채널들은 가능하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타랑 올리브영이 점포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근데 뭐 미국이나 이제 올리브영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이랑 한국 사이에 화장품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잘자잘한 그런 리테일러들이나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채널들을 브랜드사가 다 접근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리콘투 같은 이런 벤더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그냥 상부상조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실리콘투라는 게 BM 유통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노이즈에 시달리는데 항상 1분기 실적으로 그런 우려를 깨부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비슷한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식을 지금 좀 사모으면 뭐 상과적 흐름이라던가 지난
지난 몇 년 동안의 계절성을 생각해 봤을 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실리콘투를 이게 유통기한은 BM이니까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 이게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엄청. 그 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또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뭐 업계 내에서도 항상 보면 선제적으로 이제 막 법인 세우고 물류 창고 짓고 뭐 그런 측면에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컨센 수준으로 해서 11배 정도 안 돼, 11배 수준밖에 안 되니까 뭐 10배, 11배 수준이거든요. 좀 공격적으로 잡으시는 분들의 생각하면 밸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실적 잘 나오면 한 15배 정도까지 리레이팅 되어 왔으니까 뭐 그거 보고 조금 접근하자.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상이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물어봤던 질문인데, 네. 올해 화장품 업황은, 작년보다는 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떻게 보는지 간략하게 좀 뭐,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았는데 뭐 숫자 측면에서 올해 좀 괜찮을 수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러니까 수출입 데이터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게 기저의 효과도 있는 거고 관세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해로 넘어오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1월 달 그리고 2월 달 10월치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업황은 뭐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지만 뭐 수출 데이터라는 그 숫자 측면에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지 않나. 특히나 미국이라는 그 중심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다른 시장도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포트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주력 종목 APR이 워낙 이제 변동성이 컸어서 조금 빠졌을 때 사고 올라가면 다시 까고 뭐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뭐 비중은 비슷하게 뭐 그래서 트레이딩을 조금 했고 비중은 좀 유지된 상황에서 뭐 그래서 뭐 APR이 주력이고 그 다음에 좀 비중 있는 게 삼양식품인데 뭐 그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잔잔하게 갖고 있었던 게 뭐 파마리서치, 달바글로 이런 게 있었는데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코스닥 붐 얘기하면서 뭐 주가가 반등 나올 때뭐 바이오 섹터 ETF도 막 얘네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엄청 올랐었는데 그때 다 팔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4분기 실적으로 쇼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는데 운이 좋게 조금 잘 나올 수 있었고요. 달걀글로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잘 버텼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상대적인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팔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매수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뭐 3개 정도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 첫 번째고요. 아무래도 저는 BTS가 조금 크다고 생각해요. 캐치아이라던가 이런 부분 좀 캐치아이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건 아니고 실제로 저는 이제 뭐 티켓 가격이라던가 공연 추가 공연 나오는 것들 뭐 그리고 뭐 MD라던가 앨범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컨센서스보다 숫자가 훨씬 더 잘 나올 거다. 뭐 그 정도 숫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를 보여주면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뭐 B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얘네들이 이제 코스맥스 아이큐로부터 이제 겔마스크 사업부 인수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4분기에 그 추가로 원래 기존 설비가 5개였는데 3개 정도 더 증설해서 8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뭐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좋았고 3분기는 좀 플랫했는데 4분기는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고객사 구성이라던가 이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BTI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그게 메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하이브 뷰티. 그래, 뭐, 실리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에 최근에 조금 샀다. 비중이 크진 않고.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